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지. 이런 다짐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새해 첫날 혹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약속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변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이 아닌 깊은 어둠 속,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정원에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만 어떤 씨앗은 다른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는 잡초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을 준비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몇 번이나 자신과 약속했나요? 명상 앱을 사용해보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잠시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는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고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리고 휴대폰에 울린 메시지 하나가 기분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낡은 운영체제가 여전히 실행 중인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꾸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켜진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재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종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종료가 잠들기 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즉 나는 이래야 해, 저건 틀렸어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분석적인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삶의 95%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바로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1초에 약 40개의 정보 조각을 처리하지만 잠재의식은 무려 1100만 개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쇼의 진짜 감독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습관, 결정,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력한 감독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각본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의 그 황혼의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뉴스를 보며 세상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낮에 있었던 문제들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되감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러고는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지, 왜 꿈자리가 사나운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저녁 시간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당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는 시간이며 당신이 잠든 밤새 자라나 다음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사실을 과학 없이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녁 시간을 명상과 성찰, 고요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혼돈을 밤까지 그대로 가져가면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녁은 당신의 리셋 버튼입니다. 컴퓨터의 캐시를 지우고 수많은 인터넷 창을 닫듯이 마음에 열린 탭들을 모두 닫고 깊은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작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집니다. 낮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아이디어들을 연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기억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약화시킬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의 기준이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집중했던 생각과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 시간을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보냈다면 당신의 뇌는 불안으로 가는 신경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훈련을 매일 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분노와 원망으로 저녁을 보냈다면 뇌는 그 감정들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 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저녁 시간을 평화와 성찰, 의도적인 생각으로 채운다면 뇌는 고요함, 명료함, 지혜로 이어지는 길을 강화합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물이 흐를 때마다 땅에 작은 홈이 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홈은 개울이 되고 강이 됩니다. 더 이상 물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깊게 파인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홈을 파고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길을 더 깊게 만듭니다. 충분히 반복하면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되고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저녁은 바로 이 물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모든 요구가 멈춘 저녁,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길을 강화하며 어떤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성한 공간의 창조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하고 공간이 혼란스러우면 생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침실에서 제거하십시오. 한 편만 더를 외치게 만드는 TV, 1분만 더를 부르는 스마트폰, 이것만마저 하고를 속삭이는 노트북.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변화를 훔치고 있습니다. 침실을 오직 두 가지,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의 일도, 오락도, 그 어떤 방해물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곳이 활동이 아닌 내려놓음을 위한 장소임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은 완벽한 어둠을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몸은 어둠에 반응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소리 또한 중요합니다. 고요함이 가장 좋지만 만약 침묵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가사 없는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십시오. 빗소리, 파도소리, 숲소리처럼 일정하고 평화로운 배경음은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치워야 할 옷더미를 볼 때마다 뇌는 미완성된 과제를 인식하고 침대 옆 청구서 뭉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면 당신의 침실은 비로소 아무런 요구도, 과제도, 자극도 없는 오직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안식처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무언가를 시청하는 것도 아닌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전체를 스캔하십시오. 판단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담은 영화를 보듯이 아침, 점심, 저녁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말다툼, 실수했던 일, 걱정, 두려움, 분노. 그 감정이 당신 몸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가슴, 배, 혹은 어깨인가요?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각각의 감정을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무거운 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감정들을 잠소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척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멋대로 뛰어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정화 작업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감정의 잔여물을 수집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감정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차곡차곡 쌓여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무게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이 마음 비우기 연습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마음의 마무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보았으니 괜찮아. 이제는 쉬자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잠들기 직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며 더 깊고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씨앗 심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고요해지고 몸은 이완되었으며 환경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거부하고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질문은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이 잠든 사이 마음이 답을 찾도록 만듭니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풍요로움이란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대신 진정한 평화는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질문들을 사랑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의 기억을 탐색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아닌 호기심을 통해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어떻게 몸을 움직이나요?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떤 느낌인가요? 잠재의식은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시각화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관문은 바로 내려놓음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공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씨앗을 심은 다음 그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라며 잠 못 이루고 다음날 아침 즉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변화는 온전한 맡김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준비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5분마다 씨앗을 파내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농부처럼 자연이 자신의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잠 자체도 하나의 맡김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무의식이 되고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당신의 생명을 몸에 맡길 수 있다면 당신의 변화 또한 잠재의식에 맡길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강요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직 우리가 노력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꽃은 열심히 노력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고 자신의 본성을 따를 때 저절로 피어납니다. 당신의 역할은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길에서 비켜나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잠에서 깨는지는 어떻게 잠드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첫몇 분, 당신의 뇌는 여전히 잠재의식과 연결된 알파파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가 아닙니다. 눈을 뜨기 전, 움직이기 전, 잠시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당신의 몸은 어떤 느낌인가요? 마음의 상태는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분주한가요? 그저 판단 없이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시각화했던 그 사람을 기억해내십시오. 당신이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되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반응하며 혼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은 당신이 밤새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메일과 뉴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내어주지 말고 지켜내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운동 한 번으로 몸이 바뀌지 않듯이 하룻밤의 실천으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의 꾸준한 실천은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당신의 의식에 새로운 길을 내고 당신 마음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다음날 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죄책감 없이 그저 묵묵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스크롤링으로 눈이 피로해질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마음을 정화하며 잠재의식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 명료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수년간 쌓인 낡은 조건화와 혼돈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저녁에 이 신성한 의식은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에게 깊은 평온과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당신이 누른 좋아요 하나가 잠 못 이루는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밤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지. 이런 다짐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새해 첫날 혹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약속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변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이 아닌 깊은 어둠 속,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정원에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만 어떤 씨앗은 다른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는 잡초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을 준비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몇 번이나 자신과 약속했나요? 명상 앱을 사용해보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잠시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는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고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리고 휴대폰에 울린 메시지 하나가 기분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낡은 운영체제가 여전히 실행 중인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꾸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켜진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재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종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종료가 잠들기 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즉 나는 이래야 해, 저건 틀렸어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분석적인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삶의 95%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바로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1초에 약 40개의 정보 조각을 처리하지만 잠재의식은 무려 1100만 개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쇼의 진짜 감독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습관, 결정,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력한 감독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각본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의 그 황혼의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뉴스를 보며 세상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낮에 있었던 문제들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되감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러고는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지, 왜 꿈자리가 사나운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저녁 시간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당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는 시간이며 당신이 잠든 밤새 자라나 다음 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사실을 과학 없이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녁 시간을 명상과 성찰, 고요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낮의 혼돈을 밤까지 그대로 가져가면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녁은 당신의 리셋 버튼입니다. 컴퓨터의 캐시를 지우고 수많은 인터넷 창을 닫듯이 마음에 열린 탭들을 모두 닫고 깊은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작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집니다. 낮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아이디어들을 연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기억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약화시킬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의 기준이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집중했던 생각과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 시간을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보냈다면 당신의 뇌는 불안으로 가는 신경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훈련을 매일 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분노와 원망으로 저녁을 보냈다면 뇌는 그 감정들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 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저녁 시간을 평화와 성찰, 의도적인 생각으로 채운다면 뇌는 고요함, 명료함, 지혜로 이어지는 길을 강화합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물이 흐를 때마다 땅에 작은 홈이 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홈은 개울이 되고 강이 됩니다. 더 이상 물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깊게 파인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홈을 파고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길을 더 깊게 만듭니다. 충분히 반복하면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되고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저녁은 바로 이 물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모든 요구가 멈춘 저녁,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길을 강화하며 어떤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성한 공간의 창조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하고 공간이 혼란스러우면 생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침실에서 제거하십시오. 한 편만 더를 외치게 만드는 TV, 1분만 더를 부르는 스마트폰, 이것만마저 하고를 속삭이는 노트북.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변화를 훔치고 있습니다. 침실을 오직 2가지,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 일도, 오락도, 그 어떤 방해물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곳이 활동이 아닌 내려놓음을 위한 장소임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은 완벽한 어둠을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몸은 어둠에 반응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소리 또한 중요합니다. 고요함이 가장 좋지만 만약 침묵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가사 없는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십시오. 빗소리, 파도소리, 숲소리처럼 일정하고 평화로운 배경음은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치워야 할 옷더미를 볼 때마다 뇌는 미완성된 과제를 인식하고 침대 옆 청구서 뭉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면 당신의 침실은 비로소 아무런 요구도, 과제도, 자극도 없는 오직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안식처가 됩니다. 2번째 단계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무언가를 시청하는 것도 아닌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전체를 스캔하십시오. 판단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담은 영화를 보듯이 아침, 점심, 저녁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말다툼, 실수했던 일, 걱정, 두려움, 분노. 그 감정이 당신 몸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가슴, 배, 혹은 어깨인가요?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각각의 감정을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무거운 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감정들을 잠소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척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멋대로 뛰어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정화 작업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감정의 잔여물을 수집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감정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차곡차곡 쌓여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무게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이 마음 비우기 연습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마음의 마무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보았으니 괜찮아. 이제는 쉬자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잠들기 직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며 더 깊고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씨앗 심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고요해지고 몸은 이완되었으며 환경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거부하고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질문은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이 잠든 사이 마음이 답을 찾도록 만듭니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풍요로움이란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대신 진정한 평화는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질문들을 사랑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의 기억을 탐색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아닌 호기심을 통해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어떻게 몸을 움직이나요?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떤 느낌인가요? 잠재의식은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시각화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관문은 바로 내려놓음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공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씨앗을 심은 다음 그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라며 잠 못 이루고 다음날 아침 즉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변화는 온전한 맡김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준비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5분마다 씨앗을 파내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농부처럼 자연이 자신의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잠 자체도 하나의 맡김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무의식이 되고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당신의 생명을 몸에 맡길 수 있다면 당신의 변화 또한 잠재의식에 맡길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강요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직 우리가 노력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꽃은 열심히 노력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고 자신의 본성을 따를 때 저절로 피어납니다. 당신의 역할은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길에서 비켜나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잠에서 깨는지는 어떻게 잠드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천몇 분,
당신의 뇌는 여전히 잠재의식과 연결된 알파파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가 아닙니다. 눈을 뜨기 전, 움직이기 전, 잠시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당신의 몸은 어떤 느낌인가요? 마음의 상태는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분주한가요? 그저 판단 없이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시각화했던 그 사람을 기억해내십시오. 당신이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되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반응하며 혼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은 당신이 밤새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메일과 뉴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내어주지 말고 지켜내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운동 한 번으로 몸이 바뀌지 않듯이 하룻밤의 실천으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의 꾸준한 실천은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당신의 의식에 새로운 길을 내고 당신 마음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다음날 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죄책감 없이 그저 묵묵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스크롤링으로 눈이 피로해질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마음을 정화하며 잠재의식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 명료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수년간 쌓인 낡은 조건화와 혼돈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저녁에 이 신성한 의식은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에게 깊은 평온과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당신이 누른 좋아요 하나가 잠 못 이루는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의 밤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지. 이런 다짐을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새해 첫날 혹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약속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느새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변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 우리가 깨어있는 낮 시간이 아닌 깊은 어둠 속,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정원에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만 어떤 씨앗은 다른 모든 생명을 질식시키는 잡초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을 준비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몇 번이나 자신과 약속했나요? 명상 앱을 사용해보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잠시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는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고 직장 상사의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리고 휴대폰에 울린 메시지 하나가 기분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낡은 운영체제가 여전히 실행 중인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바꾸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켜진 상태에서 운영체제를 재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종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종료가 잠들기 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 즉 나는 이래야 해, 저건 틀렸어라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분석적인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삶의 95%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바로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1초에 약 40개의 정보 조각을 처리하지만 잠재의식은 무려 1100만 개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쇼의 진짜 감독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 습관, 결정,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력한 감독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각본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의 그 황혼의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뉴스를 보며 세상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낮에 있었던 문제들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되감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머릿속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러고는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지, 왜 꿈자리가 사나운지, 그리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저녁 시간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당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는 시간이며 당신이 잠든 밤새 자라나 다음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사실을 과학 없이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녁 시간을 명상과 성찰, 고요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혼돈을 밤까지 그대로 가져가면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녁은 당신의 리셋 버튼입니다. 컴퓨터의 캐시를 지우고 수많은 인터넷 창을 닫듯이 마음에 열린 탭들을 모두 닫고 깊은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작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집니다. 낮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아이디어들을 연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기억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뇌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약화시킬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의 기준이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집중했던 생각과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 시간을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보냈다면 당신의 뇌는 불안으로 가는 신경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훈련을 매일 밤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분노와 원망으로 저녁을 보냈다면 뇌는 그 감정들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 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저녁 시간을 평화와 성찰, 의도적인 생각으로 채운다면 뇌는 고요함, 명료함, 지혜로 이어지는 길을 강화합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물이 흐를 때마다 땅에 작은 홈이 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홈은 개울이 되고 강이 됩니다. 더 이상 물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깊게 파인 길을 따라 흐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홈을 파고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 길을 더 깊게 만듭니다. 충분히 반복하면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되고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저녁은 바로 이 물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모든 요구가 멈춘 저녁,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길을 강화하며 어떤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성한 공간의 창조입니다. 당신의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하고 공간이 혼란스러우면 생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침실에서 제거하십시오. 한 편만 더를 외치게 만드는 TV, 1분만 더를 부르는 스마트폰, 이것만 마저 하고를 속삭이는 노트북.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변화를 훔치고 있습니다. 침실을 오직 2가지,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 일도, 오락도, 그 어떤 방해물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곳이 활동이 아닌 내려놓음을 위한 장소임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은 완벽한 어둠을 만드십시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몸은 어둠에 반응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생물학적 본능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소리 또한 중요합니다. 고요함이 가장 좋지만 만약 침묵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가사 없는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십시오. 빗소리, 파도소리, 숲소리처럼 일정하고 평화로운 배경음은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치워야 할 옷더미를 볼 때마다 뇌는 미완성된 과제를 인식하고 침대 옆 청구서 뭉치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면 당신의 침실은 비로소 아무런 요구도, 과제도, 자극도 없는 오직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안식처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무언가를 시청하는 것도 아닌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전체를 스캔하십시오. 판단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담은 영화를 보듯이 아침, 점심,
저녁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말다툼, 실수했던 일, 걱정, 두려움, 분노. 그 감정이 당신 몸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가슴, 배, 혹은 어깨인가요?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각각의 감정을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무거운 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감정들을 잠소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척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밤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멋대로 뛰어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의 정화 작업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감정의 잔여물을 수집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감정들은 처리되지 못한 채 차곡차곡 쌓여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감정의 무게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이 마음 비우기 연습은 이 악순환을 끊습니다. 마음의 마무리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이제 보았으니 괜찮아. 이제는 쉬자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잠들기 직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며 더 깊고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씨앗 심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고요해지고 몸은 이완되었으며 환경은 준비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확언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거부하고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질문은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이 잠든 사이 마음이 답을 찾도록 만듭니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풍요로움이란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대신 진정한 평화는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질문들을 사랑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의 기억을 탐색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아닌 호기심을 통해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하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어떻게 몸을 움직이나요?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떤 느낌인가요? 잠재의식은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시각화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관문은 바로 내려놓음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공간을 준비하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씨앗을 심은 다음 그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데 라며 잠 못 이루고 다음날 아침 즉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변화는 온전한 맡김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준비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5분마다 씨앗을 파내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농부처럼 자연이